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 헬런과 이미 5살이 된 아들 데비드와 함께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에어컨 서비스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종종 높은 고도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마음에 들어서 좋은 수입을 얻었지만 여전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고 그 덕분에 우리 삶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데비드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치료비는 매우 비쌌습니다. 데비드의 삶을 계속하는데 거의 모든 돈이 들어갔습니다. 자녀가 중병에 걸렸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매우 힘들었습니다. 모든 평범한 부모는 유치원 교사로 일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미래의 삶을 구축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도록 모든 걱정을 제쳐두고 일에 전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헬렌 이 기간 동안 꽤 많이 변했습니다. 한 사건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헬렌이 집에 없어서 오늘 데이비드를 보기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잠시 후에 그녀에게 계속 전화를 했어요. 헬렌에게 연락을 했어요. 도대체 왜 집에 없나요? 화가 나서 잠시 가게에 갔지만 농담이에요. 오늘 간호사가 오기로 되어 있다는 걸 아는데 스티븐을 위해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전화해요. 스티븐 미안해요. 그녀가 오늘 오기로 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예 헬렌 오늘 우리는 며칠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기억 못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스티븐 고의가 아니었어요. 네 지금 집에 가는 길이고 당신도 최대한 빨리 집에 와요. 우리는 당신과 진지하게 얘기해야 해요.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곧 집에 도착해서 해리스 부인은 필요한 주사를 다 맞고 약을 바르고 떠났습니다. 나는 앉아서 헬런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창고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저녁에 창밖을 내다보았어. 하늘 헬렌이 꽤 늦게 도착해서 술에 취해 헬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 욕하지 말자. 욕하지 말라고 농담하는 거야. 우리 집에 아픈 아이가 있어. 이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내가 다 참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너처럼은 안 할 거야. 예 스티븐 이해해. 그리고 얘기할 테니 내일 하자. 헬렌이 사과했어. 그런 감정적인 압박감을 참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며 친구에게 가서 긴장을 풀고 술을 마셨다. 그 아이는 전혀 헬렌 무슨 일이야? 스티븐 괜찮아?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농담하는 거야? 우리 아이는 심각하게 아팠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해. 그 사람은 당신이 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그 사람은 괜찮아. 스테픈 넌 그냥 많이 비틀고 있는 것뿐이야. 넌 아무것도 아닌 데서 문제를 만들고 있어. 헬렌 난 당신을 인식하지 못해요. 당신은 우연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스티븐 나 이사해요. 나는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돌보려고 노력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나를 많이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비난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다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았습니다. 헬렌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를 점점 더 무시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미 이 모든 것에 미친 듯이 지쳤지만 이것은 나에게 멈출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어떻게든 내가 나 역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찾았다. 저녁이었다. 헬렌은 또 다른 어딘가에 늦었다. 데이비드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나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나는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TV를 보면서 조금씩 마셨다. 갑자기 나는 잠이 들었다. 세러 헬런과 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오랜 친구입니다. 스티븐 안녕하세요. 세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세러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아니요. 네, 너무 늦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서 결정했습니다. 헬렌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를 못 찾았어요. 당신 전화번호만 있었는데 괜찮아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최근에 보석상에 취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 형편없는 카긴이니까 벌써 그만두고 싶어요. 이 가게에서 헬렌을 봤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한 선물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서 품질이 낮은 제품이 팔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쇼핑을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게에서 떨어져 계시고 주인은 찰리예요. 알겠습니다. 사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렌에게 줄게요. 우리 어떻게든 만나야 해요. 네 스티븐이 전화해서 이 정보를 만나서 조금 놀랐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날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헬런은 어떤 종류의 선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나에게 그런 것을 준 적이 없으며 이제 데비드의 치료에는 많은 돈이 걸리기 때문에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헬런이 약 1시간 후에 들어왔습니다. 헬런이 마침내 당신이 왔던 곳, 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본 적 있니 스티븐? 나는 아만데스에 있었다. 퇴근 후 그녀에게 갔다. 다시 나를 질책해 줄래? 가격이 매우 높고 품질이 낮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만약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거나 스스로 뭔가를 관리하고 싶다면 그렇게 비싼 구매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비용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사라져는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고 나는 그녀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묻지 않는 곳에 코를 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몇 가지 물건만 보고 있었습니다. 헬런, 그럼 세러에게 화내지 마세요. 그녀는 단지 최선의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헬런의 반응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녀가 이 가게에 갔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을 때 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의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헬렌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집에서는 여전히 아픈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보모를 고용할 기회도 없었고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기회도 없었다. 아이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다. 이제 아이의 상태가 나빠져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친한 친구인 헨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 잘 지내? 안녕 스티븐, 다 괜찮아? 잘 지내요? 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문제 없을까요? 스티븐, 만나자. 이 시간에 점심시간쯤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헬렌은 집에 있기로 했어요. 아기 안녕 스티븐. 당신에게 전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세요. 데이비드가 심하게 아프다는 걸 아시죠? 하지만 최근 헬렌의 상황이 나에게 정말 안 좋았습니다. 당신에게 전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헬런이 바람을 피우고 있지만 그녀가 집에 없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는 아이에게 애착을 갖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요청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또 없나요? 내 아내를 따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까? 예, 스티븐,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요청이 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친구를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헨리 1세를 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아들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헨리에게 보석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헨리는 헬런을 따라갈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우 힘든 저녁이었습니다. 데비드는 몸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헬런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또 늦었습니다. 나는 잠시 후 내 친구 헨리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날 내 아들의 건강이었습니다. 나는 헨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 헨리, 할 말 있나요? 나 초조하게 물었지. 안녕 스티븐, 미안하지만 그런 건 못 봤어. 헬렌이 퇴근 후 여자친구한테 간 것 같더라. 나는 그녀가 검은 머리 소녀를 만나는 걸 봤다. 그들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카페에 잠시 앉아 있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헨리를 이해해요. 내가 많이 묻는다는 건 알지만 며칠 더 지켜봐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스티븐. 헨리가 나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릴 때마다 며칠을 더 시도해 볼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헨리는 헬렌을 누구와도 보지 못했습니다. 애인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헬렌도 마치 아는 것처럼 사악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신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의심은 기분이 더 나빠져서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계속 전화를 걸었고 갑자기 그들이 나에게 응답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문구가 나에게 전화를 줘. 남자 목소리가 아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냥 가자. 찰리. 헬렌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 말 들리나요? 오늘 헬렌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반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코 나는 당신의 아내와 섹스할 것이고 당신은 할 것입니다. 혼자 남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찰리가 나한테 말했으니까 아직도 너야말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한심한 새끼야. 헬렌은 내 실패한 친구의 한심한 시도를 모두 나와 함께 할 거야. 헬렌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친구가 필사적으로 뭔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우리는 헬렌과 함께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헬렌이 당신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몇 마디 하고 재미있게 놀자고 그 놈이 말하고 건네주었습니다. 헬렌에게 전화. 헬렌 여기 계세요? 제 말 들려요? 제가 물었어요. 예, 스티븐 잘 들었어요. 헬렌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아이들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당신의 아들이 심각하게 아프네요. 요즘 엄마로서 잘 지내세요? 난 이미 장난치는 것에 지쳤어요. 아이들과 우리 아들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나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가 없을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 심장은 매우 세게 뛰고 멈췄습니다. 갑자기 나는 내 안에 분노와 증오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놈들을 찢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근처에 아픈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놈들에게 복수를 해라. 아침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잠도 거의 못 잤고 피곤했다. 이때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였다. TV를 켰는데 이놈 찰리와 헬렌이 구금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공항에서 그들이 화를 내며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공항에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놈이 훔친 금을 매매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을 억류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때 이는 상당한 양이었다. 얼마 후 경찰에 의해 나는 이 놈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헬렌은 이러한 범죄 계획의 공범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의 불쾌한 얼굴은 다양한 뉴스 자료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그 개자식들의 얼굴에서 잘난 척하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형이 선고되자 찰리가 법정에서 징징거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헬렌은 홀린 듯 배심원단을 향해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헬렌은 곧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위협했습니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마침내 회복 중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그를 도왔고 얼마 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어머니보다 데이비드를 훨씬 더 잘 보살펴준 안젤리카를 만났습니다. 나는 안젤리카가 모든 공포를 잊게 도와주어 매우 기뻤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경험해보니 이제 필요한 건 다 할 만큼 돈이 생겼고 조금 더 행복했지만 퇴근 후 과거의 메아리가 다시 내 삶을 찾아왔다. 쓰레기통 근처에 있던 한 여인의 얼굴이 낯익었다. 자세히 보니 헬렌이었는데 이제서야 그녀를 알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거의 빠졌고 얼굴에는 끔찍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일관된 말로 그녀에게도 이빨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찢어진 옷을 입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이제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헬렌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의미도 없는 흐릿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헬렌이 일찍 풀려났지만 곧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헬렌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떤 쓰레기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내 과거의 마지막 메아리였어. 이제 내 앞에는 밝은 미래가 있어. 후회로 낭비하지 않을 거야.